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은 크툴루 신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크툴루는 되게 익숙한 테마로 느껴집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낯설지만 보드게이머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세계관이죠. 보드게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은 테마게임 쪽이 있고 메커니즘을 중요시하는 유로게임 쪽이 있습니다. 테마형 보드게임에서 크툴루 신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크툴루 신화 자체를 테마로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들도 되게 많이 있고 기존의 보드게임도 크툴루 신화 테마를 얹어서 다시 리테마에서 나오는 보드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보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2016년에 출시한 아커모로 카드게임과 함께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크툴루 신화의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지존태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진짜 크툴루가 와버렸네요. 닉네임 지존태미님이시고 크툴루 분장을 즐겨하시는 즐겨라기보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현웅과 오랫동안 지인으로 지내면서 보드게임을 같이 즐기고 있고 테마형 게임을 매우 좋아하는 그렇죠. 컨셉러입니다. 아이디가 지존태민이에요. 지존. 오랜만에 듣죠. 그 아이디의 유래가 원래 현웅님이랑 한 10년 전쯤에 네. 같이 아이디를 맞췄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근데 지존. 부끄럽다고 혼자 먼저 도망가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고 저만 남아있는 상태. 아직까지 쓰시네요. 어차피 뭐 숨길 거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 지존태미님은 아커모로라는 협력 게임을 통해서 크툴루 신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크툴루 신화 세계관을 구축한 러브크래프트 소설 전집을 전부 다 읽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커모로 카드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책도 가져올까요? 예. 갑자기 책을 가지러 가셨네요. 최근에는 아커모로 카드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이거는 중간에. 이 러브크래프트 전집을 다 읽으셨습니다. 크툴루 신화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웃긴데 이거? 안경에 빛이 비쳐가지고 안경 벗고 해도 괜찮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커모로라는 보드게임을 카드로 플레이할 수 있게 바꾼 보드게임인데 이게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죠. 플레이어들이 조사자가 되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을 하게 되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잘 표현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크툴루 신화 세계관에서 크툴루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털모자 같은 경우는 털모자. 하우드 필립스가 묘사해놓은 크툴루를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우드 필립스가 어떤 사람이죠? 러브크래프트라고 이제 아커모로 이 세계관을 구축 소설가인가요? 네, 소설가이고요. 네, 소설.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괴기한 상상과 몸이 약한 친구들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혼자 그렇죠. 상상의 친구들을 만들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설책에 나오는 하나의 세계관인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보드게임 테마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크툴루 신화 하면은 코즈믹 호러라는 말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코즈믹 호러라는 말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아닙니다. 전문가십니다. 분장하는 것만 봐도 전문가입니다. 이 코즈믹 호러가 통칭하는 게 사람을 그 우주적인 존재들이 행하는 네. 그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도대체 왜 저런지도 알 수 알 없는 수가 없어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그걸 맞이하게 되면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린다. 그렇죠. 하는 표현을 광기라는 게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광기. 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못하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 리미트를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가 코즈믹 호러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드래곤볼 아마 저희 세대라면 드래곤볼 드래곤볼 알죠. 좋아하실 손오공, 텐데. 베지터, 부르마. 굳이 비유를 하자면 베지터가 그 프리더랑 싸우다가 아. 완전 전의를 상실하고 그 만화 27권인가 28권 중에 이제 그 초사이언 네, 되기 초사이언 전에 되기 전에 베지터. 네, 정확합니다. 네. 그 전에 베지터가 그 완전체 프리더한테 느끼는 공포가 있어요. 그 긍지 높은 사이어인이 덜덜 떨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그쵸. 흘려요. 그렇죠. 울어요. 네네. 그 넋이 나간 상태. 저는 그거를 코즈믹 호러에 비교했다. 굳이 접하자면 그 정도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 무력감, 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요. 모든 게. 아무튼 러브크래프트 소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공포죠. 굳이 거기서 크툴루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고대적 우주적인 존재예요. 그 고대 신에도 뭐 계급이 최초의 있어요? 신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얼굴마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툴루시나 하는구나. 네네네. 그 크툴루가 주인공인가요? 막상 이거 전집 읽어보면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얼굴마담. 네네네. 얼굴마담 정도. 왜냐면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좀 그나마 무난하거든요. 촉수가 달렸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러브크래프트 소설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이 전집을 다 읽으셨잖아요. 네네.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우주에서 온 색채라고 해서 서던 리치인가? 되게 좀 징그러운 영화 하나 있거든요. 네. 영화도 자료하면 또 찾아야겠네요. 네, 거기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주에서 온 색채를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냥 단순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래서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위기 자체가 그냥 분위기가 되게 스산하고 약간 네,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짓눌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읽는 데는. 이거 어떻게 다 읽으셨대? 네,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장면 하나만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냥 결말이 사라졌다.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로 항상 끝내버리는. 여기 엔딩을 보시면은 그냥 비명 소리는 출처가 분명한 되풀이하는 거 그냥 뭔가 혼자 미쳐가지고 되새김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요. 이거 스포가 안 되겠죠, 이 정도는?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은 아카모로 카드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앞서 이야기한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덱빌딩 요소가 들어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투코어가 필요하죠. 제대로 된 덱을 만들려면. 그렇죠. 이것도 상술이 대단해요. 2개를 사야 돼, 기본판을.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아카모로 카드 게임입니다. 그 선택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시나리오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사자들이 갖고 있는 카드 덱을 활용해서 스테이지를 점점 깨가는데 깰 때마다 경험치를 획득해서 내 덱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서 전략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테마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존태미님은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을까요? 확장판을 제하고 저는 이제 스키즈오툴이라고 무법자거든요. 딱 오시잖아요. 느낌이 남자라면 무법자. 남자라면 무법자지. 신세계 느낌도 좀 나요. 신세계 느낌. 네네. 낭만, 남자, 약간 그치. 이런 남자의 로망이. 남자의 로망. 좋습니다. 그때 컨셉 잡고 몰입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아카모로 이 카드 게임이 수많은 확장이 있어요. 기본판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튜토리얼이라고 할 만큼 확장을 플레이해야 제대로 된 아카모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저희는 아직 그 확장을 안 해봤는데 확장을 한번 해봐야죠, 언젠가. 한글판으로는 지금 더니츠의 유산, 카르코사로 가는 길, 이친시대까지 나왔죠? 네네네. 앞으로 더 나올 확장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보드게임 하면은 체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네네.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아카모로 카드 게임도 마찬가지고 여러 크툴루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든 보드 게임에 정신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정신력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드게임 다 즐겨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앉아서 게임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이제 게임 즐기죠. 조금 웨이트가 있는 게임들을 네. 3시간, 4시간 즐기다 난이도, 보면 난이도가 있는 게임 즐기다 보면 3시간, 4시간 하고 나면은 배고프죠. 되게 허기지고 일어났을 때 되게 뻐근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없어요. 엄청나게 이제 기력을 소진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정신력을 강조하고 미쳐버리는구나. 그렇죠. 코즈믹 호러 세계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나사가 돌아가 버려서 리미트가 해제가 되니까. 말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느낌으로 가야 돼. 네. 이 소설책을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네, 느낌으로 가야 느낌으로 가야 돼요. 패닉에 빠져버리면은 사람이 미쳐버리고 그렇죠. 사는 게 아니고 네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드게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크툴루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아컴이 뜻하는 게 이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세계관에서 도시 중에 하나죠. 이 아컴 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미리 좀 조사를 했는데 그 배트맨에서 네네. 악당들 나오잖아요. 펭귄맨이나 이런 애들. 그러면 악당들이 나오면 항상 아컴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아컴 수용소도 여기 크툴루 세계관에서 나온 아컴 도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컴 도시 어떠한 도시입니까? 셀럼 1692 네, 게임. 셀럼 1692. 네, 그 해봤죠. 마녀재판 그 장소를 네.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가가 모티브를. 네네 거기서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녀 재판이 일어난 그 셀럼. 그렇죠. 매사추세츠주 정도의 위치에 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쯤에 그 당시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네, 그렇죠. 만든 도시다. 네. 전반적으로 약간 되게 심심하고 심심합니다. PC 그렇죠, 게임도 크툴루 테마로 있는 게임들 많잖아요. 네네. 하다 보면은 그 영국 네, 영국 느낌이 되게 강해요. 영국 느낌도 나고, 근데 항상 안개가 껴있어. 맞아요. 안개가 잘 거치지 않습니다. 그 영화 미스트에서도 꼭 나오잖아요.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미지의 존재. 저도 약간 미국보다는 영국 느낌이 좀 강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지존태미님은 무엇을 가장 공포로 느낍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나요, 지금? 요즘 두려운 건 공포. 이제 육아? 네, 육아? 사실 이제 지존태미님이 이제 돌 전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육아는 공포죠. 좋습니다. 저는 공포를 사랑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앞선 선배로서 저도 다 겪었던 일이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육체적 힘듦. 새벽에 깨는 게 제일 호러죠. 갑자기 깨는 거. 네.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울음소리. 근데 그 아이의 미소에 다 보상 받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예쁘긴 진짜 예뻐요. 마지막으로 이 러브크래프트 전집 이거 6권이나 되는데 이거 읽을만 한가요? 추천합니까? 제 기준으로 책이 좀 잘 안 읽혀요. 잘 안 읽히는 책은 정말 읽기 힘들죠. 왜냐면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이 생각보다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무서운 거, 뭐 징그러운 거 찾으면 너무나 쉽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저 소설에서 묘사를 엄청 세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읽고 바로 떠올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그렇죠. 아마 요즘 분들이 읽으면은 두려움은 아니고 약간 괴기스러운 정도? 네네네. 강추는 좀 그렇고 이제 1권만 읽어보셔도 1권만? 네, 1권만 읽어보셔도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또 몰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책을 또 일부러 찾아서 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1권만 읽어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1권 보시고 이거 진짜 무섭다. 관심 생긴다면 2권, 3권 보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크툴루 신화에서 여러 가지 고대신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어떤 고대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슈브니그라스라고. 슈브니그라스? 네. 염소같이 생겼다고 염소? 표현을 해요. 주둥이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 주둥이 입? 네,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황공포증 같은 게 좀 있어서 이런 게 밀집해 있으면은 동그란 그 눈알 같은 그쵸. 거리 민지? 그런 걸 보면 되게 메스껍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게 되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쵸.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준 지존태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나요? 우선 이거 되게 여기 따갑네요. 왜 이걸 쓰고 하는지 마지막에 얼공 가능합니까? 언젠가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로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미로 이런 컨셉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논문까지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지 재밌게 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보신 분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이나 보드게이머 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임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맞아요. 혼자 1인풀도 되는 게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얘가 이제 1인플에 또 기가 막히죠. 저 같은 컨셉충들은 아마 1인 1인 플레이 하시고 게임 자체를 클리어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2조사자 하는 게 두 캐릭 돌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르면 또 나와주세요. 네네. 그럼 안녕.